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을 맡은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등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네, 반면 여당은 이번 폭로로 한국당과 검찰의 내통과 유착이 드러났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해당 검찰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한 주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의혹들에 대한 재확인 수준, 물론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국회가 어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23일 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당시에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그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검찰 수사팀장과 전화 통화를 했느냐 주광덕 의원이 물었는데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인정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 교수는 이제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게 지금 50일째예요. 지난달 9일 날 내정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뭐 이제 다 떠나서 학교에서도 다 갈라져 있어요, 지금. 법조계 변호사들도 갈라져 있고. 진보 진영도 갈라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보도 분화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민하고 이제 엄청난 사태로까지 발전이 됐어요, 이제. 조국 사태냐, 조국 수호냐의 양대 진영으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근데 여기 전화를 이제 직접 걸은 건 아닙니다만 통화를 했다라면 부적절할 수밖에 없어요.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조국 장관이 의도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경심 교수도 압력을 행사해 주시오라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검찰로서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겠죠. 장관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장관입니다 그러면 뭐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고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압수수색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압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이 어떻게 느끼냐도 중요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의도적으로 압력 행사를 한 것 같지는 않으나 대단히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래서 어쨌든 수사에 관련된 가족이 있으면 직무에 배제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직무 배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조국 장관이 출근길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해명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아픈 아내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압수수색 방해 아니다. 이건 인륜의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돼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아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119에다 전화하셔야죠. 검찰에다가 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만약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금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수사 개입이냐 아니냐는 문제와 통화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안 됐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축약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압력으로 느낄 정도하고 같다면 그건 외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장관한테 뭐라고 하냐면 후회스럽다는 말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부적절하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당하면 후회스럽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죠. 수사 개입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당당한 거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총리도 부적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한가 이거는 인륜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다시 얘기해서요. 지금 조국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사를 구별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태리 사회학자 벤스필드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얘기를 했어요. 비도덕적 가족주의.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된 거는 비록 비도덕적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법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가족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의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게 지금 계속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그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었던 그 핵심적 내용을 다시 또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에서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분 모두 일단 통화를 한 것 자체에 있어서는 부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당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탄핵감이다라고 이야기를까지 하고 있고 탄핵 소추안까지 좀 반지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탄핵감이라고 보시나요? 탄핵 소추를 하려면 이제 법률과 헌법이 위반돼야 되죠. 헌법과 법률이 위배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어떤 법 위반이냐잖아요. 그 이제 법을 우리가 제시하려면 검찰청법을 들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예. 검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지휘고 개입이었다면 그거는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법 위반이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는 거죠. 이제 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권에서는 전혀 이 부분은 개입이 아니다, 외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권에서는 이거는 이제 명백한 개입이고 외압이다. 왜냐하면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검찰은 이른바 관등성명을 댔고 예, 특수부 아무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이제 사적으로 제 집사람이 이러 하니까 사실 배려 집시오의 단계를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야권은 장관이다 그리고 검사 아무개다라고 하는 건 공적인 벌써 신분의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창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 교수입니다라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다른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냐의 문제인데 탄핵 소추가 된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전 예. 대통령밖에 없어요. 정조수 행자부 장관 이제 탄핵 소추안이 건의가 됐는데 그게 이제 부결이 됐죠. 자동 폐기가 됐죠.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건데 아무튼 이러한 논란까지 가게끔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다음에 KT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남부지검장이 스스로 직무 배제를 요청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오래 가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일단은 무조건 사퇴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퇴 안 하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퇴시킬 마음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제 사퇴는 어려울 것 같다면 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글쎄요.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것도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 이 수사가 되는 동안에 가족 관련 수사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좀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좀 그동안 직무를 좀 이렇게 정지시키는 건 어떨까. 예. 사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의혹을 지켜보자. 그래서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복귀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양쪽이 다 말은 못. 그야말로 검사의 시간이 뭐 국민의 시간이 국회 시간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시간 너무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나 야나 그리고 이른바 진영으로 갈린 사람들이 봐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한 말을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2017년 1월 달에 당시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장관직을 받으면서 수사를 받았을 때 본인이 트위터에 뭐라고 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뻔뻔하게 장관직을 수사를 받느냐라고 얘기까지 한 사람이 조국 장관이에요. 더 나아가서 서울경찰청이 권은희 당시에 부청할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돼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구속수사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과 관련된 것은 관대하고 남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하면서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위선이고 위중적이고 국민들로 봐서는 도저히 언행이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공직자에게 바라는 거는 이런 도덕적으로 뭔가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데 일반 평범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분 참 괜찮다 지지받고 그럴 때는 굉장히 자기한테 좋은 거로 해석을 하고 불리해지니까 입 싹 닫고 예를 들어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우리가 뭐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같은 입장을 밝혔었죠. 또 탄핵소추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지금 당론으로 모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대한정치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정의당은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보수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물론 정의당은 제외됐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탄핵 소추에 관련해서 예.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은 높아요. 지금 야권이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이제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전 뭐 생각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발의의 3분의 1의 의석이 필요하고 찬성에는 제적 과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적 과반이면 149석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치면은 138석밖에 안 돼요. 140석이 안 되거든요, 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의석을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대가 탄핵 소추에 전 합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 이게 그걸 발의한다 하더라도 예. 그건 뭐 숫자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을 일단 좀 물리적으로 낮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탄핵 소추와 관련된 예. 거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당에서 반란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 때 장상 국무총리 내정자라든지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인준투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준투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과 관련돼서도 결국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대한 정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걸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결국은 저는 아마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은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고 그리고 검찰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게 저는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또 어저께 대정부 질문에서 또 의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고민해 보겠다라고 당시 소환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탄핵 소추까지 길게 갈 필요도 없고 정말 이 검찰이 이제는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빠르게 이 수사를 정말 그 진실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지금 이 검찰 수사가요. 예. 지금 정경심 교수 소환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번 주초, 지난 주초예요. 이번 주에 주초니까 며칠 됐죠. 예. 그때 소환될 거다라는 예측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 근데 보면은 이게 좀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주 증거를 탄탄히 다진 다음에 이렇게 소환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역풍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면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구속영장 청구를. 그럼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소환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주 증거를 여러 가지 펀드 문제도 그렇고 운동학원 문제도 그렇고 그 자녀 입시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소환할 것 같아서 아무리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소환은 좀 임박했다. 언제까지 이거를 끌고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핵심 교수 정경심 교수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김 교수님께서 이번 조 장관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의 통화에서의 핵심이 수사 개입 부분 그리고 통화 내용 유출 경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뒤에 있었던 통화 내용 유출 이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과 유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피의사실에 대한 공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디다가 방점을 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한 분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거죠. 부당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출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다,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고 부적절한 것을 얘기하는 게 뭐가 그 유출이라고 된가? 검찰하고 더 나가서 야당하고 유착했다는 말. 총리가 부적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부적절한 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왜 그걸 유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극히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미국 사태를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 문제 가지고 이게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고발자라는 게 정부에서 있는 분이 이건 분명히 부당하다고 생각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난 스캔들로 퍼지고 있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총리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민주당이랑 방어 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게 적절한 거였다면 모르겠지만 모두 다 부적절하고 본인 스스로도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무슨 뭐 내통이 있었느니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예전에 저기 조국 장관 딸 생기부 성적표 유출 관련해서도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 네. 여당 쪽에서 강하게 좀 반박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그걸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또 직접 전화를 받았거나 어떤 정보를 입수를 그렇겠죠. 했다면 여당이 말한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직접 문제가 전화를 될 보세요? 소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피의사실 공표로 봐야 되냐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 어떤 직접적인 그 범죄와 관련된 거, 그걸 유출하지 말아야 될 거를 수사에 관련된 거를 알리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약간 애매하고 미묘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연히 여당에서는 뭐 이제 내통이라고 얘기하겠죠. 어차피 이 사안이 뭐 정파적으로 흘렀어요 벌써. 뭐 진영 싸움이라는 건 다 인정하는 것이고 뭐 여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사안도 적절치 못했고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지. 검찰이 뭔가 야당을 내통한다. 내통이란 말은 어감도 아주 안 좋잖아요. 내통은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내통이다 이런 거보다는요. 어쨌든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당이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좀 우리가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서 갖고 가야지 서로 조금씩 균형이 되지. 무조건 지금 이 사안은 그래요 지금. 전무 아니면 전부예요. 완전 오로와 나싱으로 가고 말았어요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대개 8대2, 7대3, 6대4 이렇게 가는 것이지 10대 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양쪽은 다 10대 0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런 게 정말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너무 내통한다고 보지 말고 압력은 아니었다. 압력을 느려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사안을 좀 이렇게 무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이 수사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에 이 내용을 또 보고를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이 외압을 만약에 느꼈었다고 한다면 왜 그 당시에 처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본질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외압을 받았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상부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이게 어떤 의도적을 갖고 한 거냐 안 한 거냐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내가 굉장히 큰 외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동일한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로 봤을 때 부적절하게 통화를 한 것이 잘못이 70, 80이라면 보고를 못한 게 20으로 봐야지 이걸 똑같이 50, 50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결국은 보이지 않게 물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법무부 장관은 수없이 국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깬 거지 않습니까? 약속을 깬 거잖아요. 그게 더 아마도 일반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지금 말씀하신 거죠.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핵심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거죠. 그게 조국 장관이 본인이 왜 자기가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지 생각합니다. 한국당도요. 지금 얘기가 나온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주광덕 의원이 그 연세대 그 자료 그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뭐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뭐 그건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뭐 검찰과 뭐 내통한 거는 전혀 아닌 거라고 보는 거고. 검찰이 그 피사지 유포할 리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야당이 자꾸만 이런 걸 얘기하니까 여당이 자꾸만 문제를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해서 양쪽이 다 좀 문제의 본질이 나도 다른 걸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이 사안이. 엄청나게 새끼를 쳐요. 지금 이 부분이 뭐 분화, 진화 막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야 모두 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의 태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 이제 조국 장관이 나와서 발언을 할 때 의자 돌려 앉았던 거, 그리고 뭐 피의자 조국, 법무부 관계자라는 표현을 썼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다 그래요, 원래. 이제 보면 이게 왜 컴퓨터에다 뭐 이렇게 달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네, 뒤에다 이제 또 뭐 붙이죠. 피켓 같은 것도 예.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정치적 행위예요. 그렇죠? 정치적 행위의 하나의 일환이죠. 우리 이렇게 강력하게 조국 장관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전선축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굳이 그 돌려앉고 이런 거는 좀 저 솔직히 유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국 장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관 맞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양쪽 다 얘기하는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출석 안 하고 그러잖아요, 재판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라고 비판 많이 했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하는 것도 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자꾸 과잉 수사다 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또 이쪽에서 그러잖아요, 여당에서.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 예. 그렇지 않죠. 같은 잣대로 봐야죠. 이것도 그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과잉일지 아닐지는 별개 영역이고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 의혹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고. 근데 그걸 자꾸만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무슨 완전 저항스러웁니까? 그러면 지난 적폐 수사할 때 검찰이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적폐를 수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검찰은 어디 갔고 지금 검찰은 다른 검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은 인정해 줘라 이거예요. 대통령이 임명권자고 임명권자가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 장관인 것이고 장관인데 여러 가지 수사를 해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때 너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장관이 아니라고 등 돌려앉고 법무부 대표하는 사람, 법무부 관계자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하면서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전에 김 교수께서 조국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려나가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했더니 네.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는 했는데 네. 그러면 사퇴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뭐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부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뭐 사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쓴 책에는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35쪽을 보면 스스로 찾아서 가는 길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스스로 찾아야지. 그걸 왜 자꾸만 대통령한테 그걸 넘깁니까? 지금 얘기하는 투쟁을 하더라도 품격 있는 투쟁을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조국 장관에 관련돼서 모토로 그렇게 참 이거 유화적인 거예요. 제가 보면은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그 안톡 슈낙이라고 하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게 있었습니까?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슬프게 한다. 나는 지금 우리 국회라든지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 조국 사태를 보는 것이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게 도대체 모든 게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냐. 아니 대한민국 진보 세력이 조국 하나밖에 없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사람이 왜 조국만이 꼭 해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조국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개혁적인 사람이 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조국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조국 장관 대신에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국 장관은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적임자가 아니라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진보 세력들은 다시 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석 이상의 아주 압승을 하게 되면은 개헌도 하고 그런 개헌을 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만 하고 체제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계속해서 자꾸만 이거를 대통령의 결정을 못 내리니까. 그래서 물론 일차적인 거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단을 내린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성찰하는 진보라는 책도 썼어요. 우리 조국 장관이 성찰하는 진보가 아니라 성찰하는 조국이 돼야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이 시점에서 국가와 정권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또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자꾸만 자기는 결정하지 못한다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르면 뭐 오는 주말, 뭐 다음 주 초에는 뭐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아요. 원래는 또 이번 주 안에 소환될 가능성을 글쎄요. 굉장히 많이들 거론을 네. 했었는데 좀 이번 주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된다면 조 장관의 글쎄요. 입장도 좀 많이 이미 달라지게 저는 될까요? 이번 저 한 2달째 지금 50일째 이 진행되는 사태라고도 많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부르겠어요. 나중에 조국 사건이 될지 조국 사태가 될지 이거 역사가 무엇이라고 기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이름을 전 부인이 지난번에 기소됐을 때 정경심 교수가 다들 조국 장관 임명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들 많이 했죠. 그게 9월 6일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일, 8일 주말 지내고 이제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논란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장관 임명되면 되게 위험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 교수 소환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른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정권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본인에게 실정법상으로 위법사항이 없으면 문제 없다라는 기조거든요, 지금. 아마 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근데 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건 누굴 옳고 그러면 뭐 지금 이미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럼 이제는 정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안 되면 예. 조국 장관이 그야말로 좋은 말로 정말 성찰할 때가 됐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장에는 이낙연 총리도 나서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만 되면 여야 국회의원들도 언론은 이낙연 총리의 답변에 항상 저희들이 주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촌철살이 같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 조국 장관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처리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날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예, 이낙연 총리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답변 내용 일부 내용 들으셨습니다. 김 교수님. 앞뒤를 연결시키면은요. 예. 결국은 이낙연 총리는 부적절하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정한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느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보면은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했다라는 것은 다 이게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두 번째 말을 유출해 본다면 분명히 이낙연 총리는 부적절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낙연 총리는 이제 언론인이셨고 정치인이셨고 또 행정 전남도지사도 했고 국무총리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언어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 혹시 기억나시잖아요. 루인스커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물어봤어요. 어떤 거냐 그랬더니 막 고민하다가 나온 단어가 지금도 회자됩니다. 부적절한 관계였다. 참 압축적으로 한 말이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압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총리가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갖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인이 누구냐? 그럼 조국 장관 때문에 그런 거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유출해 봅니다. 네, 일정 정도 국민의 어떤 의견, 생각을 총리가 대변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쓴소리도 많이 하고 여권 내에서 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얘기도 소신껏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를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겐 명백한 거예요. 이 사안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들 또 하나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건도 좀 나왔어요. 좀 사안은 다른 거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본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학력,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인맥, 부모의 네트워크, 부모의 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펙을 잠깐 쌓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아예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들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허탈해요. 저도 그렇고 저렇게 대학도 저렇게 보냈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걸 대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국 장관에 대한 간접적인 전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예. 되게 지금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태도나 행태를 볼 때는 아마 그런 태도라면 저런 발언 안 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돌려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에게는 거의 직접적으로 비판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네, 공교롭게도 이 조국 장관 압수수색 관련 통화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 SNS에 당시에 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다시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그 검찰이 여러 차례 좀 수사를 좀 조용히 해달라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네. 표현을 했거든요. 문제가 어떻게 되니까 예. 부당한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기존에 SNS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했다. 비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문제되니까 이제 와서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뭡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무수석의 입장이지 저렇게 조국 장관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가는 정무수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태가 온 거는 강기정 수석의 아주 그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말은 왜 문제가 되냐면 7월 달에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수사를 하라. 근데 이거 정면 배치되는 거잖아요.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다가 마치 개입해서 여러 번 했는데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것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 자, 대한민국 정무수석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적을 본 적이 있나요? 참 그거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답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예.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빨리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검찰을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정무수석은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권력 내부에서 검찰의 공격의 도가 더 지나치다고 저는 봐요. 검찰의 수사가 약간 도가 지나친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70곳인가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판할 수 있어요. 여권에서. 어차피 정치적 성격이 변했으니까. 근데 이 검찰 너무 공격해요. 그럼 검찰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지 일본 검찰 아니잖아요. 북한 검찰도 북한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건 너무 권력 내부에서 말하자면 검찰이 권력 내부라고 그 말도 어폐가 있겠네요. 검찰은 어떤 중립기관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가의 권력 기구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저렇게 공격합니까? 정무수석이? 저건 부적절해요, 그야말로. 사실 저런 얘기들은 아무리 SNS로 했다 하더라도요. 뭐 그 얘기 들은 검찰 손 들어봐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SNS로 하는 게 다 의사표시죠. 요새 다 언론 유통을 소통을 다 SNS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건 청와대의 대통령의 아주 핵심 정무수석인데 저런 것이야말로 외압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외압에 관련된 발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정치적 중립 아닙니까? 예. 그 정치적 중립을 본의 아니게 해야게 되잖아요. 한반도 운명을 가를 한미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이게 또 언론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답답함도 그 말이 안 돼요. 담겼던 것 아니 같거든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건 하는 거고 유엔총회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하는 것이고 검찰은 작동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청와대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권력기구 개혁도 되고 민주정치 발전도 되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다. 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부적절하다 대통령의 말씀하시는 참모가 그 말을 왜 안 따릅니까? 예. 검찰에 대한 공격도 우리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 교수께서는 임명 당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네. 했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28일 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촛불 집회가 서초동 쪽에서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주최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검찰을 압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당연히 검찰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가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대통령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도 저는 언론을 보도 보니까 뭐 민주당이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냐 고민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 거기다 자기네들이 7월 달에는 검찰개혁의 최고 적임자라고 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자기 부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방치를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라고 집권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야당은 달라요. 집권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핵심적인 임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손을 놓고 나서 뭐 집회에 참여한다든지 SNS를 통해서 무슨 뭐 개입을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자기 직무유기예요. 그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차분하게 검찰이 과연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꾸만 외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분들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 때는 정치보복이라고 해서 막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집회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언론에다 대놓고. 근데 왜 자기와 관련돼서는 대검찰청 가가지고 윤석열 검찰팀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 집회를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검찰개혁의 핵심은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에요. 인사권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결국은 권력에서 벗어나서 중립을 지키는 건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중립을 지켜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개혁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를 가지고 무조건 뭐 조국 수사했다고 가족 수사했다고 해서 잘못된 검찰이고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거기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아까 자막에 보니까 50일간 보수 진보의 대결 양상이 있다. 아까 이제 연합뉴스 자막에 제가 예. 봤는데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어요. 진영 논리, 진영 대결, 진영 정치인데 진보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굳이 얘기하면 저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제가 말하기 민망한데 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진짜 요즘 보면. 보세요. 검찰의 수사가 약간 과잉된 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뭐 아니 단순 비교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때 압수수색한 것과 지금의 압수수색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걸 단순 비교한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여당은 논리를 세우고 있으니까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거는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검찰의 지금 수사가 이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하는 거다라고 보는 건 너무 논리가 비약된 거예요. 저처럼 수구 기득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그럼 수구 기득권입니까? 예, 최 교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답답한 마음을 예. 또 그렇게 최 이야기를 교수님은 해주신 것 그 같고. 곤혹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보와 보수 물론이죠. 진영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여야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상식과 도덕과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것이 이것이 어떻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예. 그 핵심이 그거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걸 자꾸만 진영의 논리,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의 허약성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하고 나서 SNS에 또 글을 올리셨거든요. 평화도 경제 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어요?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 상황을 뭐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나 나라다운 나라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맹목에 가깝게 진영에 치우쳐가지고 진영 논리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나라답게 하려면요. 보수 진영도 가끔은 이러이러한 거는 저쪽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정권은 정권대로 이러이러한 건 우리가 좀 과하다 지금. 너무 무역이 많이 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까 저 이낙연 총리 말처럼 이런 건 나와야 이게 좀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하나의 그 길목이 되는 것이지 너무 갈라져 있어요 지금. 갈라져 있고 거의 맹목이야. 이거 하나의 그거예요. 검찰은 수구 저항 세력, 수구 기득권 세력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세력.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다 그렇겠습니까? 예. 그 말에 저 동의할 수 없어요, 전혀. 물론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무슨 뭐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되어 온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예. 누가 부인합니까? 과거에 예. 잘못된 그럼요. 분명히 그런 간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벤치 없어지고 예.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알겠습니다. 딱 나눠서 예. 조국 그 장관을 지지하면은 이 사람은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거고 조국 장관을 비판하면 검찰 개혁을 그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 어떤 고슴이 담긴 대통령의 나라다운 길이었다고 보세요? 나라라는 거는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겠습니까? 누차 강조했었던 게 기회평등, 과정에 대한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이잖아요. 이게 돼야지 나라다운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국 장관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보면 적합하지 않다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그게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첫 번째 시작은 조국 장관을 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는 제가 해석하고 싶은 거는 변화의 몸살을 겪어야 된다. 자기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여론과 민심을 잘 받들어서 거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가져갈 때 그러니까 읍참 마속이 아니라 읍참 조국을 해야지만이 그게 변화의 몸살을 겪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나서 우리가 지금 막 고통을 잊는 것이 그는 변화의 몸살을 겪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수족을 잘라내는 그러한 변화의 몸살을 겪어야지만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혁도 평화도 있는 것이다. 예. 그런 말에서 저는 존중해요. 이거만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빨리 조국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지만이 대통령이 얘기한 거와 일맥상통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결정의 시간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석합니다. 짧게요. 그 23일 날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여론 변화 추이 궁금한데 어제 리얼미터 나왔고 오늘 뭐 한국갤럽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리얼미터랑 조금 어떻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리얼미터는 보십니까? 뭐 3.7%, 8% 상승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오늘 한국갤럽 조사는 실제로 지난주에 40%가 긍정했는데 41% 변화가 없고요. 다만 이제 부정이 53%를 50%로 약간 떨어졌기 내려갔네. 때문에 결국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9%포인트 차 있고 지난주는 13%포인트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진영의 논리로 이렇게 딱 갈려져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보면은 40대 52입니다. 40이 긍정이고 52가 부정이고요. 그리고 무당증, 내가 정당의 지지가 없다. 무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게 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65%가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19세, 20세 그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이 50이고 4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온 거는 아닌 거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서울 지역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긍정이 43 그리고 부정이 53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주와 비교를 했을 때 큰 흐름이 없고요. 만약에 리얼미터처럼 이렇게 3.7%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올라간 동인이 뭐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북미 정상도 회담하고 그런 것이 반영됐다라고 그쪽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예. 그게 해석이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뭐 4%가 올라갔을까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의 몸살을 변화의 몸살을 실제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결정을 내려야 결정을 한다. 내려야 된다는 예,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영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